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제가 어제는 특별 배당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기 배당도 나올 때가 됐네요. 나올 때가 됐다기보다는 그 배당금을 받기 위한 배당 기준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1년에 총 4번의 배당금을 지급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분기 배당이라고 하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4번 지급을 하고요. 그냥 마구잡이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배당 기준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 배당 기준일에 삼성전자의 주주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지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배당 기준일이 언제인지 알아야겠죠. 바로 6월 30일이 2분기 배당 기준일입니다. 한마디로 6월 30일에 삼성전자 주주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약 2달 후인 8월 20일쯤에 2분기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6월 30일에 매수하면 배당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주식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달력을 보시면 제가 28일에 마지막 매수일, 29일에 배당 락, 30일에는 배당 기준일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기준일이라는 것은 주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주식의 특성상 내가 30일에 매수를 하면 30일에 결제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매수 버튼을 누른 날로부터 2일 후에 결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기준일 이틀 전인 28일에는 매수를 해줘야 30일에 실제로 결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늦어도 28일에는 스마트폰 어플로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28일에 체결이 이루어지면 이틀 후인 30일에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이 초보분들에게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배당 락이나 기준일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날인 28일을 기준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개념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배당 락과 배당 기준일을 추가로 기재를 했습니다. 배당금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단 하루만 보유를 하고 있어도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28일에 매수를 하고 다음 날인 29일에 매도를 해도 배당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50일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내가 25일에 매도를 하잖아요. 그럼 보유한 날과 상관없이 30일인 배당 기준일의 주주 명부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배당금은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29일에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결제는 이틀 후인 7월 1일에 될 테니까 기준일인 6월 30일에는 확인이 안 되겠죠. 당연히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락에서 뒤에 락은 이게 한자로 떨어질 락이거든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날이다. 그래서 배당 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분기 배당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무리 늦어도 6월 28일까지는 매수를 완료해야 되고요. 매수하고 나서 당일날 팔면 또 안 되고요. 적어도 하루는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나는 오로지 배당금만 딱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6월 28일에 매수를 하시고 29일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받게 될 배당금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죠. 삼성전자가 보통주고요. 삼성전자 우가 우선주입니다. 근데 배당금은 뭐 보통주, 우선주 차별하지 않고 둘 다 줍니다. 단지 배당 수익률에서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배당금은 동일하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주식을 갖고 계셔도 뭐 이 부분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금은 한 주를 기준으로 하고요. 단 한 주만 보유를 하고 있어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은 361원, 종료 주식도 마찬가지로 361원입니다. 참고로 종료 주식은 우선주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361원은 분기 기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분기에 361원이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하면 4를 곱한 1444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통주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배당금이 361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우선주는 특이하게도 4분기 때 1원을 더 받거든요. 그래서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361원이고 마지막 4분기에는 362원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445원이 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액은 당연히 세해 전 기준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급을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나서 증권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우리가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알아서 계산이 돼서 입금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15.4%의 세금이 너무 아깝다 싶으신 분들은 중개형 ISA에 가입을 하시면 3년 동안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데 저는 좀 귀찮아서 그냥 일반형에 가입했습니다. 일반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3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다 뱉어내야 됩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으로만 운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보통주와 우선주는 사실상 한 주당 배당금 지급액이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년에 1원 차이 납니다. 하지만 주가가 저렴한 우선주의 수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투자금으로 몰빵할 경우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으로 보통주와 우선주에 각각 몰빵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통주가 지금 82,200원이니까 121주를 매수할 수 있고요. 1444원을 곱하면 174,724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74,100원이니까 134주를 매수할 수 있고요. 연간 배당금인 1,445원을 곱하면 193,630원이 됩니다. 만약에 보통주의 주가가 저렴하다면 당연히 보통주의 배당금이 더 많겠죠. 다른 걸 다 떠나서 배당금 하나만 놓고 보면 주당 가격이 저렴한 우선주의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배당금 하나만 보고 주식에 투자하진 않죠. 주가 수익률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주가 수익률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보통주가 더 좋다, 우선주가 더 좋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률을 지금 논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다면 우선주의 수익률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배당금을 더 많이 받으니까요. 자, 하지만 보통주가 언제 주가 상승률에서 치고 나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주의 수익률이 배당 차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보통주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주의 장점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의결권인데요. 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개 개인이 삼성전자 같은 거대한 기업에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 기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초대장조차 받지 못하면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죠.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전혀 주주총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주주총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배당 재투자를 계속하면서 장기 투자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선주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주가 상승률에서 보통주에 밀린다면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은 게 또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론은 미래 주가 수익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보통주와 우선주 사이에서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눈에 많이 띄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나는 그냥 무난한 게 좋다. 그러면 보통주를 그냥 사시면 되고, 장기 투자하면서 배당을 꾸준히 재투자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우선주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짬짜면이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드시는 분들은 그냥 보통주와 우선주 반반씩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날따라 유독 우선주가 많이 떨어진다 싶으시면 우선주를 그때 담으시면 되고요. 보통주가 유독 많이 떨어지는 날에는 보통주를 조금 더 담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는 10%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크게 봤을 때는 5%에서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일시적으로 15%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럼 어느새 10%로 또 좁혀져 있습니다. 반대로 5%까지 좁혀져 있잖아요. 그럼 어느새 10%까지 또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10%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개를 골고루 모으시는 분들은 유난히 낙폭이 큰 시기에 그 해당 주식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분기 배당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뭐 배당금 하나만 보고 무조건 매수하라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배당금만 노리고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5% 빠지면 오히려 더 손해거든요. 무턱대고 배당금만 노리고 사는 건 저는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도 주가의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실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립니다. 간혹 보면 뭐 삼성전자 배당금 나오면 뭐하냐, 주가가 그 이상으로 더 많이 빠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글쎄요, 삼성전자를 배당금만 보고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배당금만 생각할 거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주는데도 찾아보면 은근히 많습니다. 배당금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믿고 오랫동안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당연히 시세 차익도 포함이 될 것이고 배당금도 보너스 개념으로 포함이 됩니다. 저는 배당금을 1년에 10%를 준다고 해도 미래가 불투명한 기업에는 단 1원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배당금을 한 푼도 안 줘도 미래가 유망한 기업이라면 얼마든지 또 투자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는 미래도 굉장히 밝으면서 배당금도 꽤 쏠쏠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배당금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배당금 보고 들어갔는데 주가가 빠지면 욕하실 분들은 아예 매수를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